자, 수학 이제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배워볼 내용은 순열인데요. 일단 순열의 기본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의 기본형은 NPR인데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R은 택하는 것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일단은 이 기본형을 알고 바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해보면 4시 문제로 4P 이건데 딱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정말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수가 4죠. 제일 큰 수가 4로 나와 있고 2인데 이 2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제일 큰 수 4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 3. 그러니까 큰 수, 제일 큰 수를 포함한 그 다음 작은 수 두 숫자를 포함한 거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4 곱하기 3 12가 되죠. 자, 그럼 다른 문제를 또 한번 해보면 5P 3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비슷합니다. 제일 큰 수가 5죠. 5 곱하기 그 다음 작은 수 4, 그 다음 작은 수 3. 이렇게 풀어주면 결국은 답이 60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텐데 조금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 2는 5N. 자, 이건 어떻게 풀게 될까요? 일단은 양변을 n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n-1은 5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n은 결국은 6. 이런 답이 형성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순열의 기본 형식과 내용을 접해봤고, 이제 순열에서 좀 더 응용된 원순열,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도 비슷하죠, 순열이랑. 근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일단은 처음에 이게 성립된 것이 NPN. 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순열에서는 n-1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원순열에서 아까처럼 문제를 한번 접해보면 그것도 간단합니다. 일단은 원순열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7, 8자리를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8명이 이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n을 8을 n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7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팩토리얼이란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데 느낌표 모양이죠. 그래서 팩토리얼인데 이거의 능력이 뭐냐? 여기서 7팩, 예를 들어 3팩이라고 예를 들면 3부터 작은 수를 나열하는 겁니다. 3, 2, 1 이렇게 모두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700도 마찬가지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를 나열해줘서 풀게 되면 네, 이런 수가 나오게 되죠. 아까 수녀를 접해봤을 때 MPR의 형식과 그거를 좀 응용한 원수열 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 원수열을 한번 접해보고 이번에는 중복수열 중복수열인데 물론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n 파이 r 여기서 이거를 파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이거를 수식으로 편하게 풀 때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형태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거는 제곱의 형태죠. 제곱수의 형태. 이것도 이제 바로 그냥 문제로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인데 서로 다른 편지 세 통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에 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서로 다른 편지 세 통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 자,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숫자가 3과 2가 나왔는데 대충 느낌상 3하고 2를 요 R이나 N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자, 일단 여기 중복수열에서 N이 의미하는 것은 중복이 가능한 것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중복 가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R은 택하는 것의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서로 다른 편지 세 통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인데 여기서 편지 세 통은 정해져 있는 거죠. 편지 세 통, 이미 쓴 상태의 편지 세 통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 그러니까 편지 하나를 여기다 넣고 또 여기다 넣고 편지 세 통을 번갈아가면서 넣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중복 가능한 것은 우체통이죠. 우체통이고 그 다음에 택하는 것의 개수는 편지 세 통이죠. 편지가 우체국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3승 이것을 계산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답은 8이 나오게 되죠. 네. 중복순열이 이런 형태만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문제에 접해보게 된다면 중복순열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볼 내용은 이제 조합인데 조합이 무엇이냐, 뭘 합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의 조합은 나는 기본 형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R 네, 이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형태가 익숙하실 텐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아까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뭐가 다르냐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이것도 이것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의미하고 요 아래서는 택한 것, 택하는 것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자 문제를 일단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8C 0이라 했다. 자 여기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택하는 것의 개수가 0일 때는 무조건 상관없이 답이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다른 것의 개수와 택하는 것의 개수가 같다, 이러면 또 당황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당황하시지 말고 이것도 보시면 이것 또한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택하는 것의 개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의 개수가 있다고 한들 택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1로 답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 또한 5로 했고, 이 형태를 계산하는 방법은 5P5분의 5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풀게 되면 아까 풀었던 순열입니다. 순열 5, 4, 3, 2, 1. 그 다음에 5팩 똑같죠? 5, 4, 3, 2, 1. 답은 뭐다? 1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말고 결국은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런 문제인데 10, 18.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것도 똑같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P랑 똑같습니다. 분자는 NPR 형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8부터 시작하는 이제 작은 수를 써주면 되는데 8, 7, 6, 5, 4, 3, 2, 1. 자 근데 이런 문제를 빨리 바꿀 수가 있겠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10C2로 바꿔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없어지고 이런 형태로 가고 결국 답은 45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9 해주시고 2 곱하기 1 어떻게 나오죠?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10C6이 나왔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10C4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죠.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C6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 다음에 6, 5, 4, 3, 2, 1.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결국은 210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없어지고 어떻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합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형태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10, 18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면 분자 분모 모두 큰 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10C2를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훨씬 계산도 가뿐해지고 빨리 풀 수 있게 되죠.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순열 부분을 계속 공부해봤고 조합 부분까지 진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본 형태, 순열에 관련된 기본 형태와 뭐 원순열, 중복순열, 조합 이렇게 기본 형태를 갖추고 문제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